아내가 절대 용서 못하는 남편 행동 5가지.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려가는 달콤한 동거지만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특히 아내들이 이것만은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5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지만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 거짓말이라는 독한 약을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거짓말은 마치 벽에 난 작은 금이 점점 커져서 결국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작은 거짓말이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편들이 많은데 이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었을 때 김치찌개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삼겹살을 먹었다면 아내는 이런 사소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데 큰일에는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라는 건 은행 잔고와 비슷해서 한 번에 많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점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작은 거짓말들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조차 모호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부부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둘째, 무시하는 태도라는 냉동고에서 꺼낸 차가운 칼날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응, 그래라고 대충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마치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누군가가 한 입도 맛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아내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줘요. 특히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을 때 남편이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말한다면 아내는 자신의 감정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자체를 차단시켜버리죠. 남편들은 종종 나는 들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것이에요. 마치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 것과 좋아하는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무시하는 태도는 때로는 의도치 않게 나타나기도 해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심코 보이는 반응들이 아내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내의 이야기에는 최소한의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셋째, 외도라는 핵폭탄급 배신행위입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문제죠. 외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결혼 서약에 대한 완전한 배신입니다. 마치 평생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파트너가 갑자기 등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외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아내는 내가 부족해서일까?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었을까? 라는 수많은 의문들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질투나 화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켜요. 더욱 아픈 것은 외도가 발각된 후의 과정입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도 아내는 쉽게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매번 늦게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을 확인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외도는 또한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갈등을 지켜보는 아이들은 사랑과 신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넷째, 무책임한 태도라는 무게없는 깃털 같은 존재감입니다.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경제적 책임, 육아 책임, 집안일 책임, 양가 부모님께 대한 책임 등등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거나 아내에게만 떠넘긴다면 아내는 마치 혼자서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특히 육아 문제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내에게 큰 실망감을 줍니다. 애 봐줄게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문제예요.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이거든요. 마치 자신의 집 청소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어색함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들의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는 나는 돈만 벌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결혼 생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아내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집안일과 육아까지 전담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불공평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회피하는 태도도 무책임함의 한 형태입니다. 아이 교육 문제, 이사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등에서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혼자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섯째, 폭언과 폭력이라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가스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거친 말들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너는 정말 쓸모없어. 결혼 잘못했다, 내가.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잘한다 같은 말들은 아내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밭에 독성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한번 손상된 마음은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신체적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단 한 번의 폭력이라도 그 순간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지게 되죠. 폭언의 무서운 점은 그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화가 나서 그랬다,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사과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말은 화살과 같아서 일단 활시위를 떠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또한 아이들 앞에서의 폭언과 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데 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학습하게 될 위험이 있어요. 이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5가지 행동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부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은 상대방이 진실을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도는 결혼 약속에 대한 존중의 부재이고, 무책임한 태도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폭언과 폭력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인 형태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들을 피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소통, 따뜻한 관심, 성실한 책임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야말로 부부관계를 지켜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혼 생활은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현명한 남편이라면 아내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두 사람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 생활은 매일의 작은 행동들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과 같으니까요.